안녕하세요. 네, 대한의료 커뮤니케이션 학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대면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발표를 맡을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이기도 하고요. 의과대학에서는 의학교육학 교실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는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의 학술지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투고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투고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마스크와 커뮤니케이션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인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 작년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로 마스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 의사소통에 관련된 주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의사소통 안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과 관련한 어떤 의사소통도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음,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탐색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자료는 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그 빅카인즈라고 하는 뉴스 빅데이터 검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빅카인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와 기사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제가 작년 코로나 환자 첫 환자가 확진됐던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의 국내 뉴스를 대상으로 마스크 단어를 가진 기사를 검색했을 때 무려 16만 건이 나왔습니다. 월별로 뉴스량을 보면 2020년 2월부터 3월에 이렇게 거의 2만 4천 건을 넘는 대단한 뉴스량이 쏟아졌는데요. 아마 코로나가 생기고 난 후에 정말 마스크라는 것이 이런 그 큰 파도처럼 밀려온 걸 아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많은 기사 속에서 마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N95, KF94, KF80과 같은 단어들을 보시면 아마 많은 기사들 속에서 이 마스크 필터링 파워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 마스크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위치하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의미하는 바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아마 이 마스크하고의 관계도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스크가 국정의 어떤 최고 의제가 아니었나, 이걸 반증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기사들 중에는 마스크 관련하여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갑작스러운 마스크의 어떤 수요에 따라오지 못하는 공급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이야기됐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의 상황이었죠.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아마 공적 마스크 구매 제도라든가 요일제라든가 또 자녀 마스크 수량을 약국마다 표시하는 앱까지 등장할 정도로 정말 마스크가 한동안 우리 사회에 아마 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했던 미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5월 즈음에
미국 CNN 홈페이지에 있었던 자료인데요. 이렇게 집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스카프나 손수건 가지고 간단하게 마스크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들이 CNN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면서부터는 마스크가 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한 기사를 쭉 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진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영역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그걸 대변하는데요. 보면은 명품 브랜드들이 마스크를 이용한 상품화 그리고 이제 브랜드화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 가격이라든가 거래 이런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유지했고, 가격만 해도 뭐 믿기지 않지만 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그런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영역의 상업적 결합들이 마스크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이런 주얼리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마스크와 이렇게 연계해서 새로운 진화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주제들 중에서 의사소통이나 표현과 관련된 기사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정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뉴스의 건수가 17,000건 정도로 나왔고요. 그 기사들의 텍스트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사들에 대한 키워드하고 트렌드 분석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들과 잠깐 나눠볼 주제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주제로 좀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어 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들을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아마 이 청각 장애인일 거고요. 이 분석은 키워드의 빈도순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마스크와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수어통역사라든가 농인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고요. 또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민들, 그 다음에 외국인, 요런, 그리고 굉장히 다른 또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이 청각 장애인 그리고 이 외국인 요 두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 기사는 수화통역사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이유를 다루는 기사였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유행한 후에 코로나 유행 상황을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와 또 방역단체장들이 매일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겠지만 이 브리핑 장면을 보시면 다른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수화통역사는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쓸 수 없느냐, 이거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저도 조금 안 수치지만 의사소통의 어떤 장애인들은 이 수화와 수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와 상대방의 입술 모양으로 말을 이해하는 구화 소통자, 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이 청각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34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1,8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정부의 브리핑에서 나와서 수화통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를 뜻하는 수어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게 힘들었다라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입 모양을 통해서도 전달을 받는 청각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손과 입이 동시에 노출이 돼야 되는 이유 때문에 바로 마스크를 쓰지 못했다 라는 부분들이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 보면 시력과 청력을 잃은 환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감염 위험 때문에 접촉을 피하고 또 모임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로부터 차단되고 소외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끊기면서 정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커지는 상황을 경험했고요. 하물며 그 마스크 대란 시기에도 일반인들과 달리 마스크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5살, 3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둔 보호자인데요. 아이들이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여서 병원을 갔지만 소아통역을 해주는 도우미가 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앞선 세 기사의 특징들이 아까 연관어 분석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이 기사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가 밀접한 상황이 된 이후로 어찌 보면 평상시에도 의사소통에 어떤 소외되어 있거나 취약한 대상들에게 마스크라는 문화는 어쩌면 더욱더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시켜주는 앱이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도 또 소통이 바로 언어적 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자막을 통한 접근이 많아졌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관련 의사소통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들은 이 기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내 지자체 중에서 외국인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안산시일 텐데요. 이 안산시에서는 공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외국 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내국인들도 일반인이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외국인이라든가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되지 않는 그런 외국인들은 더더욱 마스크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웠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마스크 제공이 지자체에서 또 이루어졌다라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보면 앞의 영역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사용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더더욱 의사소통이 더 힘들어졌던 부분들도 기사화돼 있고요.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외국인으로서 존재하는 그들의 어떤 어려움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 소통의 어떤 취약 대상 그리고 소외 대상에 대한 기사가 있었고 그게 주제화됐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굉장히 공동체적 시각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배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의사소통 안에서도 의료진들의 어떤 의사소통을 좀 들여다보면 작년 이후로 의료진들이 코로나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또 사회의 조명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코비드 상황이 지속되면서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효과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굉장히 영향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조금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한참 유행이었던 미국 뉴욕 지역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입니다. 마스크를 오랫동안 착용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결과를 보시면 70% 가까운 대다수의 대상자가 호소하는 게 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오래 씀으로써 두통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고했고요. 두 번째가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피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피부 자체의 어떤 직접적인 외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피지선의 염증성 질환, 흔히 우리가 이제 여드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염증성 질환도 한 절반의 의료진에서 이제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0% 가까운 두통을 호소했던 의료진들이 어느 정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를 분포를 봤을 때는 의외로 1시간 정도 있었던 군에서도 좀 발생했고요. 1시간에서 3시간 30%, 그 다음에 3시간 이상에서 30% 가까운 수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듀티 타임 동안 내내 아마 사용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내 의료진에 대해 대상으로 한 이런 연구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피부 트러블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위치를 조사한 걸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위가 바로 코 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눈 사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많은 게 귀 뒤에 있는 위치인데 아마 이게 끈과 관련된 트러블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과 그 다음에 턱 이 부분도 노출 부위이기 때문에 아마 자극을 많이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자나 의심 환자들 경우에는 레벨 D의 표준 주의를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하는 것으로 처음에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벨 D라고 하는 것은 전신 보호복과 그다음에 N95 마스크, 장갑, 보안경, 신발 덮개 이 5가지 종류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건데요. 이 착용을 해보신 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앞에 뉴욕 의료진의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사실 국내 의료진 같은 경우는 이 레벨 D에 해당하는 5가지 종류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거의 하루 종일 근무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 격려와 캠페인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아마 유튜브 상에서도 공유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사진을 잠깐 보면 정말 당시에는 이제 영광의 상처로 이야기됐었지만 참 가슴이 아픈 표정들입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이 의료진들의 노력 덕분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이 방역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저희는 이 의료진들을 보면 이마에 공통적으로 밴드를 다 거의 99% 이상 아마 붙이고 있는 걸로 보여서 저희도 아마 이런 연구를 해보면 아마 여러 가지 보호장구에 의한 얼굴의 부위의 손상에 대해서 패턴을 좀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보호장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의료진의 마스크로 인한 어떤 신체 부분의 어떤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의사소통 영역으로 들여본다면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얘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얼굴 표정이
소통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표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했는데요. 얼굴 표정은 그 부위에 따라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퍼 파트, 미들 파트, 로어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의 파트가 담당하는 메시지 전달이 조금씩 다릅니다. 감정 전달이. 예를 들면 스마일링과 그리머싱 같은 경우는 주로 입과 입술, 그 다음에 이제 볼, 이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제게 로우 파트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표정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섬세한데요.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이 얼굴 표정을 대부분을 가리게 된다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장애를 또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서 이렇게 페이스에 마스크를 씀으로써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나는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6가지 감정의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표정을 보시고 각각의 표정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구별을 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얼굴의 한 절반 정도를, 어떤 분들은 또 절반보다 더 많죠.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이 마스크를 쓴 이 표정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아마도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한번 실제 마스크를 벗겼을 때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 건지 한번 다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A번이 웃는 거였습니다. 금방 매치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잘 맞추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슬픈 표정입니다. 그리고 C번은 화가 난 표정이고요. D번은 놀란 표정입니다. 2번은 싫다는 표정을 나타낸 거고요. F번은 불안과 좀 공포를 나타내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표정 안에서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으로 인해서 감정의 전달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의료진과 환자 두 사람, 당사자 모두 감정 표현이 굉장히 장애를 받습니다. 실제 표현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표현은 하지만 상대방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여러 가지 고통과 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가려진 마스크 때문에 그거를 쉽게 인지하지 못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임상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료진 입장과 환자 입장을 바꿔보면 의사나 또는 의료진이 충분히 환자에 대한 고통과 그런 슬픔에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면서도 정말 그 긍정과 부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거를 즉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한두 번 반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경우처럼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도 표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블록이 되면서 소통의 장애를 실제로 겪고,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시행됐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학회지에 투고됐던 논문이기도 한데요. 실제 마스크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대해서 실험적 연구를 했던 논문이라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불투명 마스크와 그리고 입모양이 보이는 이런 투명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 의사 전달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 의료진이 마스크를 불투명 마스크와 투명 마스크를 쓴 채로 각각의 이런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이 대화에 있어서 얼만큼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평가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한 그룹은 환자와 의료진이 나눌 수 있는 종류의 대화입니다. 어디가 불편했느냐, 병원에 처음 온 거냐, 증상은 언제부터 생겼냐 등등.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주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처방 관련한 대화죠. 약물을 어느 정도 투여하라, 또는 검사치가 어느 정도였다, 이런 두 가지 그룹의 대화를 투명 마스크 그 다음에 불투명 마스크를 쓴 채로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를 보시면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나누는 그런 대화의 경우에는 투명 마스크의 정확도가 5점 만점에 4.88 정도로 나왔고요. 불투명 마스크는 4.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만큼 투명 마스크가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았다는 거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 간에 나누는 이 대화들을 봤을 때는 투명 마스크의 정확도는 5점 만점에 4.77이었고 불투명 마스크는 4.0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정확성이 투명 마스크가 훨씬 더 높았다,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입 모양이 병원 안에서 의료진 사이에 그리고 환자와 의사소통에서 전달의 정확성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실험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진과의 대화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의 전달, 불투명한 정보의 전달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는 환자 안전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약물의 용량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투약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의사소통할 때 환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의 어떤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라. 이상으로 마치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의사소통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의사소통과는 굉장히 다르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하던 언어 습관 또는 의사소통의 습관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행동으로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부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러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확한 의사소통 또는 감정의 표현을 조금 더 보강하는 측면에서 얼굴에서 마스크 외에 노출된 이 눈 주변의 얼굴 표정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손이나 몸짓을 통한 제스처를 이용한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 간에 다양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데 긍정답과 부정답에 답변을 할 때
단순히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예, 아니요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예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으로 오케이 사인을 같이 보내면서 얘기한다든가 또는 눈의 표정을 함께 사용하면 다시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한번 꼭 감았다 뜨는 그런 의사표현이 훨씬 긍정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아니요라는 의사표현은 손동작을 통해서 X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도 마스크를 통한 의사소통이 힘든 것을 감안한다면 의사소통이 취약한 여러 영역의 사람들은 마스크 소통으로 인해서 더 많은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배려와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서 이야기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